사실 여행 같은 것도 못 다녔고 심지어 나 신혼여행이 첫 휴가였어. 그래서 휴가 내면 또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맞아, 우리 그때 내가 그랬어. 내가 누구 그래. 대타를 맡기면 맞아. 이거는 내가 내 책임을 못하는 맞아. 거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찬 거죠. 여기까지 꺽꺽대면서 나는 틀에서 뭔가 이제 보기 좋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나도 잘 몰랐고, 왜냐면 이제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지 내 목소리를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후반에 너무 좀 번아웃이 와서 그때 사실 집에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잘 살아왔나 뭐. 그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말 잘 듣는 꼭두각시처럼 살지 않았나. 약간 요령도 피우고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고. 남의 말 안 듣게 생긴 얼굴이거든. 그런데 이해 안 가지, 자. 쟤는 안 그럴 것 같이 생겼는데. 늘 좀 밝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원래는. 굉장히 번아웃이 엄청 심하게 왔어요. 길었어요. 그 기간이 한 1년 반? 언니랑도 되게 연락도 안, 그러니까 사람들이랑도 연락을 안 안 만나는 하고. 거예요. 진짜? 연락도 안 받고 저 너무 걱정돼서 막 이렇게 톡 보내놓고 얘가 언제 확인하지 확인도 안 하고 전화 받는 것도 힘든 거야. 싫은 거야. 예. 안 그러던 애가 사람들 사이에 벽을 확 세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맞아, 언니 연락 많이 했는데 내가 녹화장에 그때는 가 마음의 있으면 만날 여유가 수 있을까 너무 걱정돼서. 진짜 나를 내가 감당하기에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6, 7년 전이니까 35 이럴 때인데 뭐랄까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힘듦, 그리고 정말 땅굴을 깊게 파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 누구도 만나기 싫고 누구랑도 교류하기 싫고 진짜 이런 게 삶에 어떻게 보면 정말 고난이고 고통이고 위기구나라는 거를 너무 자각했던 시기가 저는 그때 딱 정말 소용돌이 같은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나는 그냥 막 일어나서 못 걷고 그럴 때는 못 봤어.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얘가 일어났을 때 그때 연락도 하고 연락하고 이제 그럴 때 너무 오랜만이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랬을 적이 있었지. 근데 잘 이겨냈지 뭐. 그럴 누구든지 때 할 수 있어. 선생님이 날 되게 연락도 안 하고 좀 버릇없이 생각할까봐 망설이다가 한 것 같아, 내가 기억으로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런 그 상태였으면,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나한테 얘기했으면은 내가 매일 갔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을. 내가 그런 적 있어. 맞아요. 야, 네가 그렇게 힘들었으면 내가 갔을 텐데 나는 왜 그러나 그랬다.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내가 그 얘기 들은 다음부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극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희극이라고 그래.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야. 내가 오죽하면 같은 세상, 거지 같은 세상, 세상이 꼼짝을 안 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 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런 얘기 해줘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많이 데리고 다녔어. 그래서 친해진 거야. 네. 맞아요. 우리 재즈는 브랭크맨십이라고 있어. 이거 뭐지? 그 낭떠러지. 낭떠러지까지 갔다가 떨어지면 끝인 거야. 여기를 한 100번 갔어 나도. 100번. 사람한테 이런 게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이해도 원치 않는. 네가 나를 알아?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 이해한다고 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고. 선생님이 진짜 너무 그런 일인데. 우리 코로나 때 그렇게 돼서 미국에서 못 들어갔어요. 오름식 있어야 될 때 있잖아. 2020년인가 그때니까 21년도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화상으로 장례식을 하고 난
난 살다가 그런 일을 처음 당했는데 뭐 다른 일이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이 있겠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거 내가 걔를 위해서 20몇 년을 노력을 해서 집을 몇 채를 팔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 근데 돈도 없어지고 애도 없어지니까 미칠 것 같아. 제일 걱정되는 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 딸이 걱정이 돼서 우리 딸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 너무 친한 사이거든. 근데 다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가리니 이런 거 있잖아. 다 지나가리니. 지나가고. 예전 것은 다 지나가리니 뭐 이런 거잖아. 그리고 종착역을 달리는 기차에 우리는 누구나 타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안 탈 수가 있어. 우리 애만 침대 칸으로 옮긴 거야. 우리 애만. 근데 그거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나는 절대 방송에서 이런 말 안 해. 그런 말 하자 그러면 안 나가. 안 해. 근데 여기 이상 얘가 아니까 얘가 다 왔었고 얘가 항상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나밖에 이겨낼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난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나를 또 성장하게 하는 네. 것도 됐고. 그러면 선생님도 좀 쉬고 싶거나 막 나는 간호도 온 적 없어요? 죽으라는 것 같아. 너는 쉬어라. 그리고 이비인후과 가서 목 쓰지 마세요. 그러면 난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다 노래를 해야 극복하셨죠. 되는데. 아니, 45년 하셨다고요? 재즈는 35년. 노래는 한 48년 했지. 누군가가 나에게 재즈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으신다면 조금 더 먼저 몰랐던 걸 후회한다. 조금 더 먼저 빨리 몰랐던 걸 할 걸. 후회한다. 야, 너무 5년만 로맨틱하다 대답이. 5년만 일찍 알았어. 재즈는 열정이 아니에요. 패션이 아니에요. 컴패션. 지금 선생님이 연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맞아, 신선해. 맞아. 정한이는 춤이 있어? 너도 시간 없잖아. 저는 없어요. 실제로 없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여기 손톱 밑에 뭐가 의문에 뭐가 나와가지고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손톱 밑에 뭐가 나와가지고 아니 뭐 이거 갖고 수술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럼 수술하고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취를 하고. 그럼 그때부터 못 살아. 나를 잡아야 돼? 그래서 빨리 해야 된대. 어쨌든 거기서 수술을 하고 일주일 뒤에 드레싱 이제 바꾸려고 병원에 가서 그거를 열었는데 그 안에 완전 고름 덩어리가 돼 있는 거야 손가락이. 큰 게 있었구나. 그러더니 어떡해. 잠깐만 있어보라 그러더니 바로 병원으로 나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병명이 뭐야? 그 폐결핵균이 나온 거예요. 뼈에서. 손가락 뼈에서? 조직 검사했는데 근데 뼈를 이제 꺼내가지고 손가락 뼈를 다 이렇게 구멍을 몇십 개를 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랑 고름이랑 뭐 척백이랑 다 빼고 조직 검사를 이제 보내놨대. 그거를 5번을 했어요, 수술을. 언제? 그 작년에. 그게 되게 드물고 되게 안 죽는 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에 3가지를 하루에 한 번씩 정맥 주사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큰 병이었네. 그래서 제 교수님한테 사정해가지고 저 애도 봐야 되고 제가 아니면 애를 볼 사람이 없습니다. 뭐 등교도 시켜야 돼요. 네. 그러면 먹는 약으로 바꿔주겠다고 해서 바꿔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항생제가 무서운 게 부작용이 나는 좀 되게 심했어요. 막 눈물, 소변, 대변 다 빨갛게 나오고 콩팥 신장 기능 안 좋아지고 막 이게 있어가지고 뭐 일은 일대로 다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구나. 봐봐. 손이 웬일이야. 이제 어떡해. 이렇게 돼서 어디 봐. 아이고. 이게 손톱이 안 자랄 수도 있는데 아이고. 다행히 좀 이상한 모양으로 조금 자라긴 했어요. 그러다가 딱 그냥 손을 봤는데 그냥 평생 이제 뭐 예쁘진 않지만 감사하게 생각했던 손인데 이쪽이 뭐 아이고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속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병원에서 퇴원하는데 한 2달 입원을 하니까 보험금이 나오더라고요. 보험금이 이거 와이프한테 얘기 안 했는데 많이 입원을 나왔어. 했었는데? 병원비는 와이프 카드로 계산을 하고 보험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온 거야.
한 300만 원 돈 가까이 나왔는데 그걸로 판교 백화점을 갔지. 이야기가 그렇게 되네. 오. 그래가지고 이제 백화점 갔는데 백화점 광고에 뭐 어떤 남자가 손 막 이래가지고 손목시계가 막 이렇게 둘러져 있는 게 그 금액대에 맞는 걸로 다니면서 샀어요 하나. 아 진짜? 이거야 이거? 아, 이건 아닌데 이제 그거를 차고 다니면서 시계는 어떤 매력이 있나 하고 막 집에서 혼자 찾아본 거예요. 시계 역사부터 해가지고 세계 뭐 5대 시계는 맞아, 뭐고 뭐, 꽂혔네. 뭐 제일 오래된 브랜드는 뭐고 왜 록스가 인기며 나는 그걸 살 능력은 안 되는 거야. 너가? 나는 없어. 뭐 식구 중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없어. 그래가지고 빈티지라든가 시계 오래된 거라든가 좀 희소성 있는 거를 한번 구해보자 해서 막 중고 시장도 알아보고. 콜렉팅을 하게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 태어나고 한 몇 개 모았어? 정도의 시계를 그 중에는 오, 많이 모았네. 1년 만에. 몇만 원짜리, 몇만 원짜리도 있고. 아, 그럼 왜 숨기냐고. 그 정도면 언니가 더 좋은 것도 사줄 것 같은데? 정근 선배가 어. 뭐 시계에 빠졌어. 그래서 1년에 시계를 열 몇 개를 샀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지. 그 좋은 거 하나 사면 안 될까? 그렇게 그렇지. 얘기할 것 똑같은 같아. 얘기했어요. 차라리 좋은 걸 하나 사라. 그치. 근데 저는 좋은 거 하나를 사서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셔놓고 사람들 성향이 그렇게 다른 하는 거야. 것보다 소확행. 그렇지. 얘는 좀 싸긴 하지만 또 이런 뭐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다. 예. 그거를 느끼는 거를 요즘 그래도 이제 이거 잊으려고 이걸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름대로 모든 거 다 취미로 잘 이겨내네. 그러게요. 귀엽네. 재미를 정연이도 찾았네. 그렇고 너무 네. 재미를 찾았네.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